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정보센터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더 보수주. 오늘도 축구 얘기 플러스 정치 얘기 해보겠습니다. 뼈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밀양 출신 태생보수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뜨거운 날입니다. 예, 뜨거운 날 조금 이따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한때는 보수, 지금은 중도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병지 선수가 오늘은 뜨거운 날이라고 했는데 뜨겁죠. 기적 같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오늘 축구 얘기만 해요. 뭐 정치 얘기 뭘 합니까? 네. 듣기도 싫은데. 난 미사일 선거 때문에 뜨겁다는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미사일 얘기 나중 합시다. 방금 쌌대잖아요 또. 예. 불상발사체. 예. 미사일 아닌 것 아닙니다. 네, UFO예요. 그래요. 그 얘기도 이따 해보기로 하고. 예, 김병지 선수 오늘 새벽에 벌어졌던 경기 다 보셨을 테고 중계도 직접 또 하셨을 테고. 네. 예, 본인의 유튜브로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전반전 토트넘 생각보다 못했습니다. 그랬다라면 후반전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절망 속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적은 그 전날 그 리버풀하고 바르셀로나 이 한 경기만으로도 전 세계 축구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기적이었죠. 네. 계속 기적이야 이거. 근데 이것도 기적인데 근데 이게 너무 진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드라마처럼 이루어졌으니까요. 전 세계 축구 팬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다 극장골이야 이거. 네. 마지막 골 인저리 타임에 터졌죠? 예. 네, 추가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자, 이거 토트넘 감독이 경기 끝나니까는 울던데요? 잔디에 누워서 울더라고요. 네. 그 심정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 경기를 이렇게 뜻깊게 이기면 웃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경기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울음이 납니다. 바로 그 경기입니다. 축구인에게 챔스리그 결승 진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꽃? 인생코? 아마 모라 선수가 헤트트릭 했으니까요. 아마 전날 입었던 유니폼과 축구화는 영원히 안방에 걸어놓을 겁니다. 김병희 선수는 언제 울어보셨어요, 김병희 선수는? 네? 김병희 선수는 언제 울어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국가대표 되었을 때. 칼스버그컵 아닙니까? 그때는 피눈물이었고. 네. 예,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김병지 선수의 그 유명한 드리블 경기가 칼스버그컵에서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준석 최고가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정도 기쁨이 챔스리그 결승 진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랑천에 뛰어들겠습니다. 세레모니를 하겠습니다. 중랑천에서 제가 수영을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그래요. 네. 우리나라 선수로는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다. 네. 아주 좋은 일이고, 지금 사실은 그 헤트트릭을 한 선수가 기록했고요. 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에는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였는데 어쨌든 평점은 팀 내 두 번째더라고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좀 뭐한다 안 빈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못한다, 보이지 못한다,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평점이 좋은 이유는 또 뭘까요? 전문가 시점에서 봤던 거죠. 예. 손흥민이 평상시 때 그 드리블을 하고 마무리까지 보면 화려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이라이트가. 네. 그랬었는데 아마 아약스에서는 손흥민의 키플레이니까 여기에 맨투맨 내지는 추가로 그 뒤에 커버 플레이 할 수 있는 선수를 갖다 붙였잖아요. 1+1. 와. 그렇죠. 그러면 한 명에 두 명의 선수를 갖다 붙였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 빈 공간은 더 많잖아요. 이런 역할론에 있어서 손흥민이 잘했다. 그러므로서 모라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좋은 평점을 줬고 손흥민에 대한 역할론 최고였다고 평가합니다. 예. 이준석 최고. 예. 이게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활약하는 거. 정치 분야에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치 우선 예를 들어 비례대표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인지도가 높아야지 이제 선거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관심 종자들이 많죠. 이거 원내 아니고 원외인데 예. 이준석처럼 예. 이준석이나 정청래처럼 예. 원외인데 뭐 방송 활동 열심히 하면서 당을 좀 홍보도 하고 이런 사람들. 예. 저희가 왜 이러겠습니까? 나중에 지역구 선거 당선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시네 의외로. 뭐 미화를 안 하시네요. 여기서 뭘 미워합니까? 지금 보면은. 보기는 좋아요. 예. 예. 기회를 들었을 때 자기 자랑 좀 하지 그랬어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겸손하게. 예. 다른 원내 두 명보다 원외인 내가 낫다 뭐 이런 거. 수입은 더 낫죠.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건 더 낫죠. 방송하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은 이제 버릇이 나빠지죠. 방송이 돼버립니다. 예. 예. 박지훈 변호사 출마할 거라는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이제는 못하지 싶습니다.
제가 여기 말고 딴 데서 좀 나쁘게 행동을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도 지역을 잘 선택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지역밖에 안 돼요. TK요? 예. 혹시 뭐 당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거 없습니까? 전화 하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있었군요. 없습니다. 있었군요. 예. 있었네. 있었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결승에 올라가는데 결승이 언제 펼쳐집니까? 아, 모르겠네요. 다음 달. 아니, 제가 다음 달 2일이에요. 아니, 처음 봤습니다, 지금. 축구 전문가 모른다. 아니, 다음 달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열립니다. 그거 자, 모른다 그냥 가면. 거의 우리끼리 공 돌리다 얼굴에 못 찾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마드리드에서 이제 열리는 건 아는데 예. 단판 승부예요. 단판. 예.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뭐 예선전 경기나 8강, 4강 여기는 홈 앤드 어웨이로 펼치잖아요. 네. 그런데 결승은 단판. 단판. 네. 그래서 어떻게 제3지역에서 합니다. 제3지역에서 하는가? 미리 정해놓은 미리 겁니까? 정해놓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리버풀, 토트넘.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 있어서는 리버풀이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케인 선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케이스도 어저께 이기고 난 이후에 그 세레머니 할 때 보면 정상치 뛰는 것 같아요. 아마도 투입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케인 선수가 뭐 득점력도 상당히 좋고 또 뭐 잉글랜드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손흥민하고 같이 뛰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걸 쳐줘요. 예, 좀안 이상해. 되더라고요. 케인만 나오면 안 좋아요. 케인이 없으면 잘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그거 됩니까? 뭡니까, 그게 그거는? 어떤 이유냐면 케인, 손흥민 두 선수 다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케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케인이 먹을 수 있는 자리,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 움직임 같은 거 다 가져가잖아요. 손흥민이 거기 가면 중복되니까 손흥민이 바깥쪽으로 빠지는데 케인이 없을 때는 손흥민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케인이 잘하는 움직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손흥민이죠. 그러니까 케인이 없으면 득점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손흥민이고 예. 이런 게 이제 맞물리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보면 케인이 없을 때 훨씬 더 잘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두 선수를 같은 팀에 놔둘 이유가 있나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 네. 이 선수가 뭐 있음으로써 보석 모으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수층이 두터워지잖아요. 케인이 영원히 잘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예. 부상 때는 손흥민이 또 그걸 메꿔줘야 되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 필요합니다. 되게 부자 구단은 고민일 것 같아요. 아 좋은 구단들이 좋은 이제 골키퍼가 두 명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골키퍼가 필요하죠. 네. 한 골키퍼가 많으면 모든 경기를 많을수록 다 할 수는 좋죠. 없으니까 네. 경쟁이 있을 때 그 시너지가 나는 거지 독보적이면 좀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치열하게 경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좀 안타까웠죠. 예. 죄송합니다. 예.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이훈재 선수가 선방쇼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활약한. 다들 전국의 절반쯤 되는 김병지 팬들을 지금 보내버리고 방송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병희 선수가 밖에서 이번 경기에 감독의 지략이 좀 빛났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전반전에 사실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3골에 편리했었고 모험이 필요한 시점에 과감하게 그 시도를 했었는데 뭐였냐면 아약스가 미드필드 라인에 패스 플레이를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토트넘이 크게 맞붙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많고 말린다 그죠?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아약스가 잘하는 미드필드 라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는 롱볼로 가자. 라고 시도를 해서 이제 요렌테 선수 이제 키가 있는 신장이 있는 선수를 넣었었는데 이게 적중합니다. 아하. 그 골키퍼 입장에서 저렇게 키 큰 선수가 원포인트로 탁 들어오면 조금 어떻게 두렵습니까? 부담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골키퍼가 할 수 있는 내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나나 선수가 그날 봤을 때는 컨디션이 아약스 선수 중에 제일 좋지는 않았었어요. 뭐냐면 키 큰 선수가 들어왔을 때 바로 헤드를 가져가면 뭐 방어하면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아니고 거의 세컨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선수들에게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주변 선수들이 그 협력 플레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골키퍼 출신으로서 어제 경기가 오늘 경기죠. 오늘 새벽 5골이 났잖아요. 네. 양팀 골키퍼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리스는 실점할 수 있는 장면에서 막을 수 있는 일단 볼은 없었고. 요리스가 누구죠? 토트넘 골키퍼. 네. 올해 아약스 골키퍼가 뭐 준결승 올라간 팀에 비해서는 또 아약스 전체적인 그 11명의 선수에서 봤을 때 제일 포지션이 약했지 않았나.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시책이 있었다. 골키퍼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뭘까요? 민첩성 이런 걸까요? 뭐 상황 기본적으로 판단?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예. 위기 관리 능력.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어떤 거냐면 한 골의 그 박빙의 승부일 때 뭐 수비 조율을 잘한다든지 정말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거 제치로 막아냈을 때 이럴 때가 필요한데 이번에 그 오나나 선수 아약스 선수인데 두 번째 실점할 때는 그 선택이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자기 편이에요. 제가 볼을 잡을 때 자기 편이 만약 같이 있으면 이 선수 사실은 적이라고 간주해야 돼요. 그러면 공하고 바로 다 잡았어야 되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그 김병지 선수 항상 그 현역 때 보면은 골키퍼가 공 들고 차기 전에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손 들고 저기저기 막 뭐라 소리 지르는 모습 하잖아요. 뭐 실제 지시를 내리는 거야 아니면 군기 잡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고함 치는 거예요? 일단 선수들하고는 다 보고 있잖아요. 위치를 잡아주는 걸 하면 뭐가 근데 그게 있냐면 수비 라인까지가 관할이 아니면 다 해주는 거예요. 골키퍼가? 전체 다죠. 제가 킥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포지션 줬을 때 그 세컨볼에 대한 것들을 하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실수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오나나 선수가 마지막 추가 시간에 경고를 먹고 나서 킥을 하게 됩니다. 이 킥을 바깥쪽으로 붙여서 역습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지 않고 오히려 아웃을 시켰더라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골키퍼는 그걸 해야 된다. 난 과감만 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저는 그냥 그 분위기 잡으려고 야야 이런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 공격진 양팀 공격진 어떻게 보세요? 뭐 토트넘에서는 루카스 모우라가 뭐 원맨쇼를 했고 네. 양팀 공격진에 대한 평가. 아약스 측이 훨씬 더 좋았었죠. 득점 찬스도 많았었고 결국은 후반전에 모우라가 헤트트릭을 하면서 승부를 뒤집었었는데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전 끝나고 났을 때는 이 기적이라는 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끝나는 게임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반전 2대0 이겼고 경기력 훨씬 더 좋았고 토트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모우라가 그 반전을 만들어냈었는데 그 반전의 시작은 요렌테 투입이었다. 그래 포체티노 감독의 그 전략적인 그 모험 있는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예. 정치에도 공격수들 있잖아요. 예. 뭐 대표적 공격수로 따지면은 홍준표? 뭐,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홍준표 의원이 공격수였었고 예,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뭐 정청래 의원 정도가 대표적인 공격수라고 보이고 이번에 그 유승민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한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정치인들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해체를 했죠. 그냥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하나씩 해체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뭐 그게 공격수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하고 공격수하고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먹물 정책 전문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정책적으로 해체한 거지. 만약 홍준표 대표가 쳤으면은 뭐 좌파 독재 이런 단어로 그냥 끝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야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 자체는 보인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면 골키퍼 역할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 골키퍼 하는 거죠. 맞네. 밖에서 뭘 때려 넣어도 적당히 막아내는 그런 스위퍼 또는 골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정치 원로분들이 하는 역할이고 사실 저희 당에서도 저희가 손학규 대표님을 대표로 선출할 때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골키퍼 역할을 해라. 또는 스위퍼 또는 이런 거 이런 정도 역할이었는데 최근엔 본인이 이제 자꾸 골을 넣으려고 들고 뛰시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야, 그 큰일 나는데. 제가 술 담배는 제가 뭐 30년 동안 안 마셨거든요. 제가 드리블을 못 끊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골키퍼가 공 들고 뛰면 진다. 아니, 위험하다. 아니, 근데 김병준 선수는 골 넣은 적도 있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썸타임인데, 그게.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손학규 대표님께 프리킥 찬스 한 번은 드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페널티 찬스 경기 마지막에 2분 남겨놓고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과도한 드리블은 자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옛날에 칠라베르트 선수가 직접 프리킥 찬스에 항상 골키퍼였는데, 킥 하고 골도 넣고 했었잖아요. 네, 정말 많이 넣었던 공격수죠. 그래요. 공격수죠라고 선언해보셨군요. 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이승희님께서 진행 너무 매끄럽다고. 그렇죠? 축구와 정치를 이렇게 접목시키는 진행자는 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게 과연 팔리긴 팔리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런데 이게 매끄러운 건 관계없이. 이 프로 요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기가 좋다는 게 참. 정치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원래 축구 이야기 둘이 섞어놓으면은 약간 여성분들한테는 제일 싫어하는 얘기. 인기 없는 주제 아닙니까? 지금 좋아요.
그 젠더 감성. 나는 화면을 안 보고 있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니 젠더 느낌이. 감성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댓글에 너무 좋다고 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예. 이준석 최고는 그래 공격수 혹은 또 수비수 정치인으로서 네. 어떤 포지션을 맡고 싶습니다. 나중에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 전 천성이전 수비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수비수다. 예.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공격수를 하려면은 뭔가 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 성격이랑 저는 누가 봐도 공격수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수비수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도 전방을 다 보면서 있잖아요. 지시를 많이 해주고 포지션을 잡아주고 그런 역할이 수비수 역할. 지시가 아니고 자기 할 만만 한다니까요, 지금. 저는 딱 지향하는 게 상대방의 도발을 유도하는 수비수. 와서 날 때려라. 그거는 말이 맞는 것 역습형 같네요. 수비수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 넣는 게 좋죠, 사실. 국회의원도 되고 높이 승진도 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 맞죠? 수비수 역할을 좀 잘하려면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한없이 부드러워지려고 이렇게 또 그럼 경청하는 자세로. 야, 어색한데요? 아니, 많이 어색한데요. 아니 왜냐면 제가 너도 공격수 역할 할까 고민해봤었는데 요즘 그 하태경 의원이 공격수 하는 거 보니까. 그 가끔가다 반칙으로 공을 한 5개 넣고 때리기도 하고 경기장에 공이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태경 의원은 이때는 저기 때렸다가 여기 때렸다가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도 차고 뭐 이렇게 제 삶이랑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토론 프로그램 가서 네.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너무 잘하면은 우리 편들이나 박수 받는데 상대편은 또 싸가지 없다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 예전에 뭐 유시민 의원 뭐 이런 것처럼 이준석 최고위원 저 토론하는 걸 많이 봅니다. 보면 너무 잘해요. 좀 지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말꼬리 잡고 막 이기고 이러니까 제가 보면 약간은 이제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 반대편들은 싫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PD가 제가 4가지 발언을 했다고 그거 방송에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가지 유시민 의원이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거는 인용 구조고. 그래. 이제 담당 PD가 정무적 판단이 안 됩니다. 정무적 판단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하나만 더 여쭐까요? 지금 박지성 선수가 챔스 리그 결승에 올랐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는 2번째.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그런 논란이. 김병지. 궁금하네. 역대 최고의 골키퍼, 공격 골키퍼. 김병지. 이런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래에. 근데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지성 자본 감독 동급에다가 손흥민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밑단계로 봤었는데 이제는 동급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되고 이제 한 경기 남았잖아요. 이제 손흥민을 위한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요게 만약에 골 넣어가지고 이기면 손흥민이 넘버원입니까? 네, 골로 이기면 당연히 그렇게 토트넘이 우승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균형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차범근 선수도 UEFA 우승으로 이끌고 했었잖아요. 챔스와 UEFA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손흥민 아직 92년생이잖아요. 네, 또 진행형이죠. 누가 좋아요? 셋 중에? 김병지 골키퍼는? 저 차범 감독님. 왜냐면 제 연상시기 때문에. 질문 존경합니다. 98년 월드컵 때 풀 주전으로 뛰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풀주전으로 했잖아. 제가 또 92년 입단을 했잖아요. 그때 저를 데려간 감독님이 차범근 감독님이세요. 현대. 네. 그렇군요. 저한테 하면 안 되겠네. 그때 사실 98 월드컵 때 우리가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김병지 선수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게 그 차범근 감독님이 98년 월드컵에 쓰신 게 그때 보면 차범근 감독님이 노트북 광고도 하시면서 되게 데이터 축구를 해서 막 김병지 선수를 발탁한 거야? 아니면 그냥 선후배 관계로서 끈끈하게? 땀 흘리시네, 땀 흘리시네. 잘하게 뽑았겠죠.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K리그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23명을 뽑았고. 제일 잘한? 그 23명은 늘 이제 그 중복된 포지션, 한 포지션 2-3명씩 뽑아요. 그 중에서 이제 2명, 3명씩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짧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선수 중에 누가 역대급인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차범근이 아닌가. 이준석 최고? 저는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예. 왼발, 오른발 슛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 야, 통통 튕겨서 넣은 슛 그게 가장 멋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차범근 선수도 월드컵에 참가했습니다만은 뭐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뭐 한 게 없어요. 한 거 없는 건 아니죠. 또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말을 막 하시네, 아까부터 보니까 이게. 아니, 이 정도 얘기도 못합니까? 그리고 공격수네. 근데 박지성 선수는 어쨌든 4강을 이끌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은 또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이야기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4부에서 본격적 정치 이야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 보수적 정치 이야기 지금부터 해봅시다. 이전에 청취자 의견 한번 살펴볼까요? 4867님께서 이준석 최고 선거법 개정 통과되면 전략적 투표가 더 활성화되어서 소수 정당은 괴멸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뭐 예측할 수가 없죠.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처음 이제 적응해 나가는 국민들의 투표 양상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지금 제도 하에서도 민주당이 사실 정의당 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의당 비례 찍고 그거는 지역구는 민주당 몰아줘라라고 보통 선거운동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았죠.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양상이 더 심화될 수는 있죠. 오히려. 근데 뭐 예를 들어 비례까지 왜냐하면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선거 안대로라면은 해당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3분의 1 이상 받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회 석패율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사표고 비슷하게 돼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투표하면서 비례까지 민주당 찍는 거는 오히려 사표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서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경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각 정당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습니다만 각 정당도 사실은 어떻게 나올지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이준석 최고 말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학생이 너무 이 입시제도 걱정하면서 공부하면요 공부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우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체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소수정당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최고 말처럼 과거에 진보 세력이 지역구는 민주당 그렇죠. 2번 그때 비례대표는 4번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뀔 예. 건지 그걸 모르기 알 수가 때문에 좀 없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근데 지금 원안대로 선거법이 통과되긴 상당히 어려운 게 그렇겠죠. 예를 들어 급하게 합의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이제 명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 비례대표는 명부에 없습니다. 여성 1번, 3번에 배치해야 되고 2번, 4번은 석패율제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에서 지금 선거법이 그대로 간다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튜닝은 할 겁니다. 예. 그건 당연하게 할 텐데 자유한국당이 언제쯤 들어오리라고 보십니까? 그 은어로 무슨 줄이 타면은 예. 들어올 것이다. 예. 언제 탑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제 30%대를 돌파한 조사들이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에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일이 다가오면은 좀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김병지 선수는 어떻게 싸우더라도 좀 안에 와서 싸워라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좀 강력한 장애투쟁을 더 해라 이런 입장입니까? 상대가 있어 싸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는 맞아요. 본인들은 투쟁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김병지 씨 말은 상대가 없기 때문에 섀도우 폭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같아요. 혼자서?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싸울 거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부딪혀야. 그러니까 저는 김병지 선수 말에 약간 동의하는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에 그러니까 선거 있을 때는 선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선거 여왕 되고 평상시엔 노는 게 아니라 건수를 만들어서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 사학법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건 꽤 뭐 사학법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꽤 괜찮은 투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투쟁은 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인기는 높아져가는 것 같지만은 왜 싸우느냐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그렇죠. 명확하지 않다. 네. 그거가 이제 장기 동력이 생기냐 안 생기냐 거기에서 이제 갈리겠죠.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갖고 싸운다 보기에는 패스트트랙은 지나간 열차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투표할 때 잘하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본인들도 안을 내고 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선수 이거 생방송입니다. 죄송해요. 테크니컬 파울을 막 던지는 격조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아유, 자유한국당들을. 네. 말씀 계속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편을 나누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여야 딱 나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 대결을 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생겼을 때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르신 말씀 같아요.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김병희 선수 요나나송 해주세요 했는데 뭡니까 요나나송이? 뭐예요 이거? 네? 요나나송. 나나나. 왜 그러냐면 예. 저희들은 토트넘이 올라가길 바랬었잖아요. 예. 근데 아약스 골키퍼 이름이 오나나예요. 오나나입니까? 예. 오나나가 그날 보이지 않는 실책을 해줬잖아요. 감사해가지고 어쨌든 오나나나 놀리는 거네. 놀리는 거네.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분 제 유튜브 보신 분이네. 그런가 보네요. 네. 예. 생방송을 아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스 경기 같은 거는 김병지 선수 유튜브를 보면서 김병지 선수의 진행도 하고 해설을 보는 거예요? 네. 듣는 거죠. 화면은 그 TV 화면이 나가고? 네. 뭐 모바일이나 자기가 보고 알아서 PC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보시게 되고요. 입중계입니다. 입중계. 그런데 그러면 뭐 다른 뭐 지상파에서 중계진이 중계하는 것보다 김병지 선수가 중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아마도 리얼하니까요. 그리고 공중파는 좀 정제된 얘기들만 하잖아요. 단어가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는 그대로 있는 얘기 다 합니다. 욕도 합니까 하다가 한 번씩? 뭐 욕도 하죠. 편파 중계도 하고요. 아니 나중에 그거는 그러다가 편파를 해야지 우리나라인데. 네. 채널이 좀 활성화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직접 가서 현장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들도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두바이 같은 경우. 왜냐면 앵글이 방송 화면만 보고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저희들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영상을 그 대신 못 올립니다.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방송권 때문에. 만약 저작권에 걸리게 되면 수익이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저작권 관계에 있는 곳에서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 홍보 다시 한번 하시죠. 뭐 꽁병지 TV고요. 꽁병지 네, TV. 꽁병지 TV. 네. 축구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다양한 뭐 스포츠에 관계된 일들. 그 지금 저희들이 밀고 있는 게 런치어택입니다. 런치어택. 런치어택. 점심시간에 학교를 찾아가서 재미난 그 축구를 통해서 이제 1시간 동안 놀아주고 오는 프로그램인데. 저 본 것 같아요. 여학생하고 같이 했다는 게.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 초청을 원했던 학교 수가 제가 알기로 한 2,000개 학교. 학교 2,000개면 거의 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골라가야 됩니다. 재밌겠네요. 대단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인데 박지훈 변호사. 네. 2년 총평 부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예.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김병지 선수 빵 터졌는데. 왜 웃어요? 아니, 참 박변이 진짜 이제 좋은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할 때 누가 하더라고요. 하는 말을. 근데 그게 이제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난했다.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얘기를 하는데 경제 부분들을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과라는 건 사실 2년 만에 나오긴 사실 어려워요. 경제 부분이 좀 빨리 났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가지고 뭐 좀 잘못됐다. 저는 오히려 외교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했다는 부분인데 조금 미국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실 아쉬웠다.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다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야당의 발목 잡기 있다고 봅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뼈보수 이준석 최고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뭐 경제 성장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단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은 상당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다. 대통령께서 원래 취임 일성을 하신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경제 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분발하셔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마이너스 성장은 성장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나마 반도체 경기가 약간 호황기였기 때문에 각종 지표들이 선방을 해왔다면은 그 반도체 경기가 하락함과 동시에 지금 아주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정부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 철학적으로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행보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 저는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안 좋아지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경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결국에는 위기가 다가오니까 재벌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다시 답습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거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가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한 거 자체가 저는 앞으로 굉장히 좀 이 철학적 그 혼란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언급이 좀 잦아든 게 아닐까요, 그거는? 그리고 예를 들어 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때 수석 대변인 발언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좀 대변에 대한 시점에서도 그걸 하는 게 참 힘들어졌다. 저는 항상 인용하지만은 아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북한의 대변인이나 변호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김정일한테 얘기했던 것이 오히려 솔직한 햇볕주의자의 모습이지 지금과 같이 수석 대변인이라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뭐 그
뭐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반응으로는 김정은이 화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장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저는 외교에서 또다시 이제 혼선.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괜찮은데 우왕좌왕하는 것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 그러니까 또 맞춰주면 또 철학을 잃었다고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요. 저는 외교나 안보는 원래 대통령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고유의 영역이니까 하시면 된다. 근데 책임은 져야 된다. 방향전환 하더라도 굵직굵직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병지 선수 이야기 들어봅시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미사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미사일이 아니에요. 날아가면 다 미사일 아니에요? 불상체라잖아요. 자, 2년간 총평. 네. 문재인 대통령 2년. 뭐 시작은 정말 좋았고요. 네. 요즘 제일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20대들의 그 불만이 뭐냐면 20대들이 이제 취업을 못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뭐 시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아마 그런 쪽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한 이유인데 그 제2의 도약이 좀 편안하면 사실 고민이 좀 줄어들어요. 예,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의 제일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축구 감독들도 네. 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평가전이나 뭐 몇몇 경기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바로 경질설 이야기 나오고 언론에서 난리 나요. 왜 3-4-3 시스템을 못 버리나 하고 뭐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히딩크 감독도 엄청 욕을 들었거든요.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치다가 결국은 뭔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팀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히딩 감독님은 정말 잘하셨던 게 인터뷰였었어요. 국민들 신뢰를 줬던 게 뭐냐면 5대0으로 졌잖아요. 기간이 뭐 90일 남았습니다. 네. 우리의 컨디션이 지금 현재 50%다.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하루 1%씩 끌어올리겠다.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부족한 거 인정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루에 1%씩 끌어올리면 마지막 월드컵에 갔을 때는 80-90% 이상의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어내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나라는 그 솔직한 그 인터뷰가 그 기다리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런데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렇죠. 이런 믿음과 신뢰들이 단계별 뭐 정치나 스포츠나 다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의심 계속했고 제가 폴란드전 때 대학로에 있었는데 폴란드전에서 딱 그 황선홍 선수 골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 그 생각을 했지 그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요. 청취자 의견 좀 봅시다. 3518님 답답합니다. 민생 파탄 때문에 투쟁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277님 민생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문제고요. 정부 욕하기 전에 여야가 다 같이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 김병지 선수 말처럼 링 안에 들어와서 정책으로 싸워주세요. 황은정 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네요. 병지 형님 말씀 잘하십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이 바로 그거입니다. 한재킴 님께서 여고생의 반박자 빠른 슈팅 못 막는 거 잘 봤습니다. 요거는 그거 유튜브에서 한 거죠? 그렇죠. 텔레인가요? 거긴가요? 근데 상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긴장감을 가지잖아요. 네. 여자 여고생인데 얕잡아보신 거예요? 얕잡았어요. 그럼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로 서 있고 골답. 네. 근데 순간적으로 찼는데 네. 임팩트 순간 속도와 정확도가 너무 좋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이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와 매일 축구 연습을 한다. 남친하고요? 네. 오. 근데 실제로 남친이 나왔거든요. 네. 남녀 공학이었으니까.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매진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 여학생은 앞으로 계속 훈장이겠는데요. 나 김병지 세워놓고 골 넣었다 이러면서. 근데 정말 대단했던 게 아마 그 지역에 인사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그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230만 뷰 이상 터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오히려? 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모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와 술 마시고 이제 PC방 가서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졌다는 걸 죽어도 인정 안 하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병지 선수는 영상까지 공개하셨으니까 네. 오히려 훈장이겠는데 그 완전. 네. 자, 한성교 의원의 욕설 파문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발끈했고 국회 사무처 노조에서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네. 빨리 거치 표명해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마 추측한데
약간 갈등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리고 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뭐 오히려 사무총장을 왕따시킨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노조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 난 처음 보거든요. 이 상당히 이번에 참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 이준석 최고. 네.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있습니까? 겁니까? 뭐 저도 들은 내용은 있지만은 뭐 저희 당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기는 좀 그렇고 네. 다만 일반적으로 정당 노조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는 그런 적이 굉장히 있었나요? 그 조직 전체의 사실상의 동의가 없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적인 반발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전에 사무처 노조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반대 성명 내고 했냐면요.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하라고 그렇게 나선 적 이후에 처음일 겁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노조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은 사무총장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내년에 공천 사무를 위시한 것들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이견이 노출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가의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각 정당 중에서 자유한국당 사무처는 공채로 뽑아요. 예. 계속 공채로 뽑아왔고 그래서 그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고 그 사무처 몫으로 공천받는 목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갈등이 아닌가라는 혹자들의 분석도 있는데.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시지 않고 이번에 한성교 의원이 본인도 시인했듯이 언사 과했고. 그래서 뭐 굉장히 개인이 뭐 출근을 못할 정도로까지 상처를 받은 상황이니까. 예. 저는 뭐 그거는 미안해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봅니다. 어쨌든 이게 같은 팀에서 이제 불화가 일어난 건데 축구할 때도 같은 팀끼리 어떤 경우에는 그라운드 안에서 뭐 싸우죠. 싸우는 네.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 팀 내 구성원들 간에 불화가 있다 보면 당연히 경기력이 져야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국내 리그에서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극히 드문 일들인데 해외에서 어떤 선수들하고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한테 줄 볼을 왜 다른 사람한테 줬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페널티입니다. 벌금 냅니다. 네, 감독님의 그 권한으로 주는데 팀 동료가 경기장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예.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과중 처벌 생깁니다. 역시 팀 내 불화는 축구나 정치나 좋지 않다. 이런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연결이 되네요, 그죠? 훌륭한 진행자니까요. 대단하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